네, 안녕하십니까. HP 아루바 이한민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Have a Secure Web Gateway, Have a Swig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HP 아루바 네트워킹의 SSE 솔루션 중에서 Secure Web Gateway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Secure Web Gateway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아키텍처와 또 Secure Web Gateway를 적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SSL 인스펙션의 동작 방식 그리고 DLP라든가 Advanced Security에 해당하는 멜웨어 디텍션 기능이라든지 또 기타 에이전트가 없이 저희 SD-WAN 장비와 세시 구성을 통해서 연결해서 IPsec 터널을 통한 Secure Web Gateway 정책을 적용하는 이런 구성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시 구성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시라는 거는 그 가트너에서 정의한 솔루션 간의 어떤 구성 방식에 대한 용어와 개념으로 SD-WAN 솔루션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보안 서비스 SSE라고 하는 Security Service Edge라고 하는 이 솔루션의 두 가지의 결합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저희 HP 아르바 네트워킹에도 기존에 저희 그 센트럴을 베이스로 한 게이트웨이와 SD 브랜치를 통한 세시 구성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엣지 커넥터 SD-WAN과의 SSE 결합을 통한 세시 구성 방식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잘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SD-WAN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하드웨어 기반의 언더레이와 오버레이를 트래픽 컨트롤하면서 잘 아우르는 그런 SD-WAN 영역에서의 어떤 장점과 Secure Web Gateway, GTNA 그리고 CASB와 같은 이런 보안 정책과 기능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SSE 솔루션과의 결합을 이용하면 제로 트러스트, 엣지에서부터 클라우드까지 이르는 제로 트러스트의 전반적인 네트워크와 보안 정책의 결합 그리고 유기적인 그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세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SSE 솔루션의 전체적인 기능과 컨셉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SE는 Security Service Edge의 약자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에지드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구현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 HP 아르마 네트워킹 SSE라고 하는 여기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 있게 되고 여기에서 리모트 사용자나 내지는 브랜치 오피스 헤드쿼터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에이전트 내지는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인터넷 트래픽이 SSE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올라오면 여기에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 해당하는 원격 접속을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다음에 CQ 앱 게이트웨이와 캐스비를 통한 사스 트래픽에 대한 보안 정책을 적용할 것인지를 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다 결정을 하게 되고 전반적인 이런 엔드에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의 전반적인 네트워크와 보안 정책들을 적용하는 것이 이전 방식 레가시 VPN이라든가 레가시 어떤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과는 달리 사용자 기반 특히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외부 IDP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바이더를 연계를 하게 되면 IP 주소라든지 포트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정책들이 아니라 사용자 기반의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이제 SSE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하드웨어 없이 순수 소프트웨어 내지는 사용자 기반의 트래픽을 통해서 제공해드릴 수 있다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위험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외부로부터의 어떤 해킹이라든가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든지 또 내 PC에 저장돼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데이터 내지는 나의 개인 정보, 뱅킹이라든가 내 자격 증명과 같은 이런 신분 도용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 내지는
정보 유출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거기서 그냥 정보만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금융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범죄라든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가 외부에서 가공되거나 유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은 초기에 출범했을 때 인터넷 인프라 자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는 조심해야 되고, 정보 유출이라든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해킹, 공격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유입이 되고 또 공격이 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그런 영역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개인 집에서 일반적인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그 안전성이라든가 위험성이 적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 조직이라든가 회사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보안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그런 게 현실입니다. 민감한 데이터가 단순히 어떤 특정 조직이나 회사에서 생산된 데이터일 수도 있겠지만, 고객의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유출 사건이라든가 사고, 해킹 이런 것들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연속성에 저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고객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어렵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업무 사이트를 통한 어떤 그 멀웨어의 감염이라든가 랜섬웨어로부터의 어떤 감염 공격에 노출이 되면서 PC의 전체 디스크가 암호화된다든지, 아니면 민감한 파일들이 전부 다 암호화가 돼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어떤 대가를 했을 때만 암호를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체 데이터를 유실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업무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전속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조금 더 가벼운 측면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어쨌든 직원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그 디바이스를 통한 어떤 그 업무의 생산성이라든가 또 비업무 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인터넷 트래픽 내지는 접근들을 이제 시도하면서 업무 시간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개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직이라든지 회사에서는 좀 더 인터넷 또는 정보 유출 그리고 보안 해킹 사고에 대한 이런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Secure Web Gateway, SWG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Secure Web Gateway의 역할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인터넷 내지는 웹사이트로부터의 어떤 정보 유출, 보안 사고, 해킹, 랜섬웨어의 어떤 감염 이런 것들로부터 기업 내부 내지는 어떤 특정 조직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로부터의 어떤 웹 접속이라든가 인터넷으로부터 의도하지 않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내부로 들어온다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Secure Web Gateway라는 이 보안 솔루션이 그걸 어느 정도 커버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Secure Web Gateway와 같은 이런 웹 접속 필터링에 대한 이런 보안 솔루션들이 특정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어떤 기본 인프라로서 반드시 이 보안 정책과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들을 준수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업무 내지는 외부에서의 어떤 사용자가 웹 기반의 어떤 접근을 시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 인터넷 영역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유출 시도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고 또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가시성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보안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정보 자산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보안 정책과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Q 웹 게이트웨이의 간단한 그러면서 좀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업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지금 업무 시간에 내 친구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어떤 사진을 올렸는지 이제 보려고 내지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SNS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할 때 회사의 정보 자산에 해당하는 디바이스에서는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업무 시간에는 개인적이거나 어떤 사적인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제어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내지는 비업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메일이 왔습니다. 인사팀에서 보낸 메일로 이제 보여지는데 뭔가 긴급하다는 제목과 내용으로 메일을 받았는데 이 메일이 과연 정말 인사팀에서 보낸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해킹이라든가 어떤 공격 시도를 통해서 피싱 메일이 이제 수신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메일 발신자 내지는 발신지에 해당하는 그런 도메인이라든지 그런 피싱 메일 그리고 첨부 파일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어 있거나 멜웨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솔루션의 가장 큰 역할이 되겠고요. 기업에서 업무적으로 생산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은 결코 개인적으로 가공되거나 재활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 업무라든지 데이터들을 친구에게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심플하게 한번 뭐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또 이런 데이터들을 SNS에 파일을 업로드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민감한 데이터, 고객 정보, 그다음에 기업의 중요 업무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는 이런 파일 업로드 내지는 또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방지하는 그런 DLP 기능도 CQ 웹 게이트웨이 쪽에서의 어떤 보안 정책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공유된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쉐어웨어 그다음에 친구가 또 전달해준 여러 가지 뭐 사진이라든가 뭐 설치 파일 그다음에 뭐 재미있는 여러 가지 그 동영상 파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실행을 하거나 보게 될 때 그 파일들의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스크립트가 실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악성 파일들 그리고 멜웨어에 감염이 되면서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다운받게 되는데 이런 외부로부터의 어떤 인터넷을 통한 파일의 다운로드와 어떤 그 유입 이런 것들을 CQ 웹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통해서 제어하고 차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HP 아르마 네트워킹 SSE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아키텍처를 간단히 좀 살펴볼 텐데요. 혹시 CQ 웹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다뤄 보시거나 혹시 뭐 설치 내지는 운영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CQ 웹 게이트웨이는 아웃 오브 패스 내지는 인라인이라 하더라도 프락시 방식을 또 준용을 하게 됩니다. 이 프락시 방식과 파이어월 방식이 무엇이 다른지를 좀 간략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프락시는 전반적으로 TCP 세션을 완전히 종료를 하고 또 SSL이라든지 이런 그 암호화된 이런 것들을 인스펙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전체적인 플로우의 어떤 경로이면서도 흐름의 끝점으로 이제 활용이 되면서 각각의 그 TCP 세션과 트래픽들의 그 종단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용자 디바이스부터로의 어떤 그 트래픽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인스펙션 할 수 있고 가시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L7에 해당하는 그런 헤더라든지 URL과 같은 이런 DNS 정보들을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프락시 기능을 집어넣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CQ 웹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구성 방식과 아키텍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방화벽과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방화벽에서 뭐 L3 기능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 경로를 프락시와 동일하게 어떤 엔드 포인트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또 L2 방식의 어떤 방화벽 구성이라든가 또 세션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구성 측면에 있어서는 엔드 포인트라기보다는 그 플로우를 전달해주는 경로의 중간에 하드웨어적으로 경유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에 불과한 그런 장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그 L3 이하에 해당하는 L4를 포함한 IP라든가 포트 기반의 어떤 접근 제어라든지 보안 정책들, 이런 측면에서는 레가시의 파이어월도 물론 중요하고 제대로 잘 동작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이제 점점 더 L4 이상에 해당하는 레이어의 컨텐츠라든가 보안 정책들을 적용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기존의 레가시 방식의 L4 레이어에 해당하는 방화벽은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접근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CQ 웹 게이트웨이의 어떤 보안 정책과 인스펙션의 어떤 그 데이터들에 비해서 파이어월과는 우리 CQ 웹 게이트웨이가 프락시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컨텐츠 기반의 정책들을 적용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레가시 파이어월과는 좀 다른 그런 프락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파이어월도 L7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최근 10수년 전부터 계속 추가를 해왔었고, 심지어는 단순히 그냥 파이어월 기능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VPN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인스펙션 기능들, IDS와 IPS 기능과 같은 이런 시큐리티 엔진들을 탑재를 함으로써 UTM 보안 통합 솔루션으로 동작을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CQ 웹 게이트웨이 기능이 뭐 파이어월보다 더 우수하다, 또는 프락시 방식이 가장 보안 솔루션에 있어서는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좀 주의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키텍처가 저희 HP 아르바 네트워킹 SSE 솔루션의 전체적인 플로우와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사용자가 GTNA 내지는 CQ 웹 게이트 정책을 적용을 할 때 에이전트와 SSL 인증서를 설치를 했을 때 1차적으로 여기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SSE 플랫폼 쪽으로 최초 유입이 되고, 여기에서 이게 GTNA 접속 정책을 이제 필요로 하는지,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보안 정책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트래픽을 식별을 한 다음에 GTNA allow 정책이냐, GTNA 블락 정책이냐에 따라서 해당 데스티네이션에 가장 근접한 커넥터를 통해서 접근을 허용하거나 또는 정책에 적용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경우는 클라우드 쪽에서 해당 트래픽이나 접근을 이제 차단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CQ 웹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그 커스터머 커넥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 SSE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퍼블릭 커넥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분기되는 어떤 사스 트래픽에 대한 트래픽들을 다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검증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모든 웹 접속 트래픽들이 다 허용이 되거나 아니면 인스펙션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CQ 웹 게이트웨이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SSE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유입이 된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퍼블릭 커넥터를 통해서 인터넷 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해당 트래픽이 리다렉션 되게 되고, 허용은 되지만 인스펙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완전히 차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SSE 클라우드 쪽에서 해당 트래픽을 인스펙션 기능의 엔진을 적용을 한 채로 허용시켜주거나 차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는 모든 트래픽이 전체적으로 다 SSE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이제 유입이 된 상태에서 DNS 접속 정보라든가 해당 접속을 하고자 하는 사스 데스티네이션 사스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평판 정보라든지 위험도, 이런 것들을 외부의 웹루트 내지는 브라이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런 그
외부의 웹 평판 기반 엔진과 솔루션과의 연계를 통해서 해당 DNS 정보가 안전한지, 그리고 이 접속을 시도하는 사이트의 보안 수준이라든가 혹시 멀웨어가 감염이 되고 있는 그런 악성 사이트는 아닌지들을 다 판별해서 선제적으로 제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은 허용하되 실제 파일들을 다 인스펙션을 하면서 해당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보안 정책을 적용하면서 또 추가적인 정책들을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아키텍처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쉽게 정리를 한 슬라이드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탐색을 하면 IP 주소를 기반으로 한 웹사이트가 아니라 저희는 그 URL 내지는 FQDN이라고 하는 도메인 정보로 이제 접속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DNS를 저희 SSE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DNS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디바이스에 설치된 에이전트가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의 DNS 요청을 중간에서 이제 가로채서 가장 가까운 SSE 팝,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 팝이 되겠죠. 서울 팝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SSE 팝, 서울 팝에서는 이 사용자 디바이스로부터 요청된 도메인 네임을 웹루트를 통해서 웹 필터링 엔진 쪽으로 보내서 해당 접속 URL이라든가 웹사이트의 어떤 평판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고 도메인에 관한 데이터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정제된 DNS 요청에 따라서 SSE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그 고객사의 어떤 테넌트별로 내지는 사용자별로 이게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랬을 때 각 사용자별로 특정 사스 트래픽의 어떤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 정책인지 차단 정책인지에 따라서 차단 정책인 경우에는 어떤 사유와 웹사이트의 어떤 제어 정책에 따라서 차단이 됐는지를 이제 사용자 정의된 페이지를 리다이렉션 시켜서 보여주게 되고요. 허용되는 경우는 당연히 DNS 요청이 외부의 어떤 공용 DNS 서버로 다시 재전송이 되면서 사용자가 웹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굉장히 유기적이면서도 가장 트래픽의 어떤 접속 효율이라든가 인스펙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트래픽이 느려지거나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프락시 방식을 통해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정책을 적용하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그 기능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웹 필터링은 당연히 그 정책에 따라서 뭐 성인 콘텐츠라든지 비업무에 해당하는 그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포함해서 뭐 범죄라든가 무기 거래, 그다음에 악성 프로그램들이 배포가 되는 그런 경유 사이트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미리 위험 사이트를 사전 정의를 하게 되고, 이런 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다 필터링 하도록 이렇게 엔진들을 정해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웹 필터링 정책과 웹사이트의 어떤 레퓨테이션 평판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근시일 내에 취약한 사이트로 분류가 되거나 아니면 악성 코드가 급격하게 전파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저희 SSE 클라우드 플랫폼에 엔진에 적용이 돼서 보안 정책이 기민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도메인별로 어느 정도 시간에 해당하는 그 레퓨테이션 기간을 평가한 그런 상황인지, 그리고 각 도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레퓨테이션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회해서 위험 사이트를 관리자가 식별을 해서 세부 정책을 넣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SSE 클라우드 엔진 쪽에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스레트 디펜스 기능을 실시간으로 적용해 줄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멜웨어의 어떤 감염이라든가 외부로부터 어떤 트래픽의 유입이 이게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기업 내부의 어떤 사용자 내지는 기업 자산에 해당하는 그런 디바이스로부터의 어떤 외부 인터넷 접속에 대한 보안 정책들을
고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저희 HP 아로마 네트워킹 SSE에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 SSE CK 웹게이트웨이 구성에 대한 그 아키텍처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폴라시 엔진이 일반적인 그 CK 웹게이트웨이 전용 장비 하드웨어 기반의 CK 웹게이트웨이나 아니면 최근에 클라우드 기반의 SSE 솔루션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데 다른 벤더들과는 달리 저희 HP 아루바 네트워킹의 SSE는 SSE 전체 기능, GTNA, CQ 웹 게이트웨이, CASB와 같은 이런 DLP를 포함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 기능들이 하나의 관리 콘솔을 통해서 일원화된 그런 매니지먼트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사용자 정의에 해당하는 그 카테고리 생성이라든지 수정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사용자별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사용자별 웹 접속의 어떤 로깅이라든가 그 사용자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패턴으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가시성 이런 것들을 아주 UI 측면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기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업무적인 업무 외적인 그런 트래픽들을 무조건 차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스펙션 그 다음에 리드 온리에 해당하는 디텍션 온리 기능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기업 내부에서의 어떤 웹 접속 트래픽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다가 어떤 임계치가 다다른다거나 여러 가지 그 SIM과의 어떤 그 연계를 통해서 그 어노말리 이벤트들을 탐지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정책을 적용을 하든가 예외 처리를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해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CK 웹 게이트웨이의 정책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SSL 인증서를 설치를 해서 인스펙션 기능을 이네이블 해야 CK 웹 게이트웨이의 전체적인 기능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요. 혹시 인스펙션이라든지 내부 컨텐츠를 필터링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예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SSL 인증서를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DNS 프락시 역할을 통해서 웹 접속에 해당하는 그런 필터링이라든가 카테고리 기반의 평판 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안 접속 정책들은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SSL 인스펙션 기능을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CQ 소켓 레이어의 약자인 여러 가지 그 암호화 내지는 인증서 기반의 어떤 그 인증 신원 기반의 그 디바이스를 적용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고요. 이런 SSL 인스펙션 기능을 통해서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에 사설 내지는 공인에 해당하는 CA 루트 설티피케이트를 업로드를 하고 이 업로드된 설티피케이트를 다시 CK 웹게이트웨이 정책이 적용이 돼야 될 내지는 DLP 정책이 적용돼야 될 디바이스에 인증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서로 매치된 인증서에 따라서 인스펙션 기능이 이제 이네이블이 되고 사용자로부터 어떤 트래픽들 중에 HTTPS로 암호화되는 그런 웹 트래픽이 인스펙션이 되면서 내부 컨텐츠 내지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트래픽 내지는 파일의 검증과 보안 정책들이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고객사 내지는 파트너분들에게 전파되는 그 NFL 라이선스의 테넌트에는 기본적으로 이 SSL 인스펙션용 인증서가 5년짜리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되고요. 고객사의 프로덕션 테넌트에도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제공되는 SSL 인스펙션용 CA 인증서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각 사용자 클라이언트 분들도 에이전트 사용자 포털을 통해서 접속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CK 웹 게이트웨이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이 사용자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엑시스 클라우드 쪽 저희
SSE 플랫폼에 있는 CK 웹 게이트웨이 엔진으로 일단은 트래픽이라든지 DNS 쿼리가 다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SSE 플랫폼 쪽에서 정책에 따라서 특정 웹사이트가 블락이 될지, 접속은 허용되지만 인스펙션을 적용할지, 아니면 인스펙션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트래픽을 모두 허용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 에이전트로부터의 어떤 보안 정책들이 사용자별로 내지는 사용자 그룹별로 적용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외부 접속 사이트로의 어떤 접속 흐름이라든지 이런 트래픽들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DLP 기능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CK 웹 게이트웨이 정책을 통해서 특정 SaaS 애플리케이션으로 트래픽이 접속이 가능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중간에 어떤 이메일로부터의 어떤 피싱이라든지 말웨어가 외부로부터 유입이 돼서 설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 정보를 저희 SSE 클라우드 플랫폼 쪽에서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 해주고, 이 클라우드 플랫폼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엔진과 인스펙션 엔진들, 그다음에 샌드박싱이라든지 멀웨어 스캐닝과 같은 이런 엔진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외부 위협이라든지 멀웨어로부터 이제 보호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외부 접속에 대한 이런 파일 업로드라든지 다운로드를 통한 데이터의 유출이라든가 멀웨어의 유입, 이런 것들을 다 방어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CK 웹 게이트웨이뿐만이 아니라 파일 업로드에 다운로드에 해당하는 그 SaaS 어플리케이션별 DLP 정책, 멀웨어 스캔 정책,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Psec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금까지는 저희 SSE 에이전트를 통한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지점별 내지는 어떤 특정 하드웨어에 기반한 CK 웹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에이전트와 SSL 인스펙션 기능을 통해서 디바이스별로 사용자 기반의 CK 웹 게이트웨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이 IPsec과 관련된 내용은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그 세시 구성, SD-WAN 솔루션과 SSE 솔루션의 결합 형태인 세시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저희 SSE 솔루션의 GTNA라든지 CK 웹 게이트웨이 같은 이런 정책들은 와이어가드라고 하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SSE 클라우드 플랫폼과 터널을 맺게 되는데, SD-WAN 솔루션과의 세시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 SSE 플랫폼은 SD-WAN 솔루션과 IPsec 터널을 통해서 연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내부 지점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내지는 헤드쿼터 본사에 있는 사용자들이 사 내에 있을 때는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고 SD-WAN 쪽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유입이 됐을 때 SD-WAN 솔루션에서 특정 트래픽 내지는 SaaS 트래픽은 SSE 클라우드 쪽으로 CK 웹 게이트웨이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IPsec 터널을 통해서 리다렉션 시켜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IPsec 터널이 세시 구성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과 표준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각 SD-WAN 솔루션이 위치한 로케이션에 따라서 이 로케이션별로 어떤 CK 웹 게이트웨이 정책이 적용이 될지를 SSE 저희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IPsec 터널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린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매니지 디바이스, 사용자가 이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어떤 기업의 업무용 자산 디바이스 내지는 외부로부터 제공받거나 아니면 개인 업무용 서드 파티의 디바이스들은 각각 에이전트 내지는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와이어가드 터널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HTTPS, SSL 암호화를 통한 사용자 포털로 접속을 해서 이제 SSE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트래픽 내지는 정책들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마이크로 브랜치, SD 브랜치뿐만이 아니라 저희 HP 엣지 커넥트 SD-WAN 솔루션을 통한 세시 구성은 요 IPsec 터널 프로토콜을 통해서
각 지점별 웹 트래픽들이 SSE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고 이 안에서 다시 CK 웹 게이트웨이라든가 GTNA 그다음에 캐스비아 같은 이런 정보 유출 방지 이런 정책들이 적용이 되면서 각각의 사스 내지는 GTNA와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 내지는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쪽으로 트래픽이 리덕션 되는 이런 방식이 세시 구성의 기본 아키텍처가 되겠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SD-WAN 솔루션과 SSE 클라우드 플랫폼 간의 연계는 IPsec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구성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CK 웹 게이트웨이 그리고 세시 구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세시 구성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대 효과와 개선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맨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시 구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중간에 있는 SD-WAN 솔루션과 이 상단에 있는 SSE 솔루션이 두 가지가 서로 잘 결합을 해서 지점 내지는 데이터 센터 본사의 최상단 게이트웨이 쪽에서 SD-WAN 솔루션이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WAN 패브릭 트래픽과 사스 외부 인터넷 접속 트래픽을 잘 매니지먼트하고 회선 운영이라든가 모니터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웹 서비스로 접속을 해야 될 그런 웹 트래픽들을 그냥 이 지점에 있는 SD-WAN 장비들이 바로 로컬로 인터넷 브레이크아웃을 시켜서 바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CK 웹 게이트와의 IPsec 터널 연계를 통해서 인터넷 트래픽들을 전부 다 CK 웹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이제 올려주게 되면 여기서 다시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하면서 인터넷 접속 정책을 제어 내지는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파일 유입이라든지 외부로부터의 멀웨어 트래픽 이런 것들을 SSE 클라우드 플랫폼 쪽에서 일단 필터링 해주고 그다음에 안전한 트래픽들만 다시 SD-WAN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부로 유입되는 이런 방식이 세시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방식이 되겠고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세시의 어떤 구성 예시는 저희 엣지 커넥터 SD-WAN 오케스트레이터에서의 어떤 설정을 포함해서 SSE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IPsec 터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트래픽들이 연계가 돼서 결국은 지점별 트래픽의 CK 웹 게이트웨이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개별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은 저희 엣지 커넥터 SD-WAN의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세시를 구성하게 되는 SSE 플랫폼과의 IPsec 터널을 설정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각 장비별로 프라이머리 터널과 세컨더리 터널을 이용해서 IPsec 터널을 각 장비가 SSE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결을 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SD-WAN 솔루션에 직접 연결된 총 3개의 물리적인 회선 중에서 인터넷 1번 회선과 인터넷 2번 회선을 프라이머리로 링크 본딩을 해서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인터넷 회선이 모두 다운되게 되면 그 다음에 LTE 모뎀을 이용한 백업 라인으로 언더레이 터널이 모두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언더레이 회선들을 이용한 IPsec 터널은 이런 식으로 인크립션 알고리즘이라든가 IK 아이덴티파이어를 정의를 해서 각 장비가 글로벌하게 완전히 그 유니크한 그런 IK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SSE 클라우드 플랫폼과 서로 IPsec 터널이 잘 연결되도록 하는 이런 설정들을 저희 SD-WAN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SD-WAN 오케스트레이터에서 SSE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IPsec 터널이 정의가 돼 있으면 SSE 매니지먼트 콘솔에서도 다시 데이터 센터라든지 헤드쿼터에서의 어떤 각 브랜치 지점에서 올라오는 트래픽들을 이런 식으로 각각 터널을 실제 구성하게 되는 이런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센터 1번 장비의 프라이머리 터널, 세컨더리 터널, 데이터 센터 2번 장비의 프라이머리 터널, 세컨더리 터널 이런 식으로 각 장비별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터널이 각각 여기 장비 이름과 회선의 라벨별로 각각 설정이 되게 되고 요 파란색의 네모 박스에 해당하는 터널들은 전부 다 데이터 센터
지점 쪽에서 올라오는 인터넷 트래픽들, 그다음에 초록색 네모 박스로 정의된 IPsec 터널의 트래픽들은 본사 헤드쿼터 쪽에서 올라오는 웹 접속 트래픽들이 SSE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올라올 때 어떤 IPsec 터널과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지고 IPsec 터널을 연결을 하는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까지는 이제 SD-WAN 오케스트레이터와 SSE 쪽에서 언더레이에 해당하는 IPsec 터널을 이제 연결을 해준 것이고, 다시 SD-WAN의 오케스트레이터로 돌아와서 각각의 언더레이 터널들이 인터넷으로 접속을 할 때 인터넷 브레이크아웃 정책을 어느 회선을 이용해서 접속을 할지,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인터넷 접속을 하는 그 브레이크아웃의 트래픽들이 순서적으로 HP SSE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리다이렉션이 될 건지, 이쪽 트래픽이 아니면 로컬에서 바로 브레이크아웃 하거나 아니면 백홀 시켜서 SD-WAN 패브릭으로 트래픽을 유입을 시킬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이런 언더레이의 어떤 구성을 통한 오버레이가 적용돼야 될 트래픽들, 오버레이 ACL에서 예를 들면 이제 드랍박스를 이제 정의를 했을 때 다른 일반적인 인터넷 트래픽들은 전부 다 로컬 장비에서 SD-WAN 장비에서 브레이크아웃이 돼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정책 없이 웹 서비스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오버레이 ACL로 정의된 드랍박스 트래픽들은 SD-WAN 장비에서 로컬 인터넷이 바로 브레이크아웃 되는 게 아니라 앞서 설정했던 IPsec 터널,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터널 쪽으로 SSE 클라우드 플랫폼 쪽으로 보내서 클라우드 플랫폼에 적용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정책을 적용받고 그 다음에 드랍박스 서비스로 접속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고, 이 오버레이 네트워크에 적용돼야 될 트래픽을 ACL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이 화면은 SD-WAN의 오케스트레이터 화면이 되겠고요. 또 다시 이제 SSE 매니지먼트 콘솔로 돌아와서 SD-WAN으로부터 올라오는 드랍박스, 앞서서 정의한 드랍박스를 예로 든 CQ 웹 게이트웨이 트래픽에 해당하는 요 정책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됩니다. CQ 웹 게이트웨이 룰이라고 하나 등록을 하게 되면서 드랍박스 트래픽은 블락을 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CQ 웹 게이트웨이 정책을 하나 넣어주게 되고요. 비어머 웹사이트를 드랍박스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접속을 차단하는 룰을 심플하게 적용을 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SD-WAN의 오케스트레이터로 되돌아와서 드랍박스의 SSE 정책을, CQ 웹 게이트웨이 정책을 적용해야 될 그런 트래픽을 SSE라고 하는 오버레이로 구성을 했고, 이 오버레이는 다시 인터넷 1 물리적인 회선과 인터넷 2 물리적인 회선의 언더레이의 두 가지 결합을 통한 오버레이를 통해서 세시 트래픽이 이쪽으로 리다이렉션이 되고, 이 두 개 회선 중에서 가장 최적의 품질을 제공하는 회선으로 SSE 트래픽, 즉 드랍박스 트래픽이 이 두 개 회선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이런 것들을 SD-WAN에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에 해당하는 HP SSE 쪽에 CQ 웹 게이트웨이 정책을 적용한 세시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각 장비별 물리적인 인터넷 1번 회선의 프라이머리 터널, 인터넷 2번 회선의 프라이머리 터널, 세컨더리 터널, 이런 식으로 각 터널이 이스태블리시 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와 같이 IPsec 터널 패스스루로 정의된 IPsec 터널이 다 이렇게 업 액티브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각각의 이제 로컬 IP와 리모트 IP를 가지고 SSE 클라우드 플랫폼과 터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성 방식 화면을 실제로 SD-WAN 오케스트레이터와 SSE 클라우드 플랫폼 쪽에서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를 미리 보여드렸고, 그럼 이제 동작 방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또 구성을 그려봤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요 드랍박스라고 하는 SaaS 서비스의 CQ 웹 게이트웨이 정책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제 앞서서 이제 설정 방식은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앞서서 이제 데이터 센터와 헤드쿼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물리적인 지점에 저희 엣지 커넥트 SD-WAN 장비가 이렇게 이중화가 돼서 게이트웨이 장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두 개
데이터 센터와 헤드쿼터 사이가 각각 인터넷 1번 회선과 인터넷 2번 회선을 통해서 IPsec 터널이 언더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트래픽들은 다시 오버레이로 전체적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앞서서 제가 쉽게 웹 게이트웨이를 설명을 드릴 때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디바이스에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SSL 인스펙션을 위한 인증서를 디바이스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기에 각 데이터 센터 내지는 헤드쿼터 지점 내부에서 사내죠. 사내에 있는 디바이스에 요 SSE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고 인스펙션 정책을 적용했을 때는 사실 세시 구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SSE 단독으로도 쉽게 웹게이트웨이 정책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해드릴 세시의 구성은 이렇게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SSL 인스펙션을 설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SD-WAN 솔루션을 통해서 드랍박스로 가고자 하는 트래픽들이 헤드쿼터에서도 드랍박스로 접근을 하게 되고,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PC에서도 접속을 하게 되는데, 자, 이 트래픽들이 기본적으로 드랍박스의 접속 정책에서 헤드쿼터에 있는 사용자는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은 PC에서 드랍박스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데,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는 여러 가지 서버라든가 중요 고객의 업무 자산이 있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어떤 파일 업로드라든지 파일 공유와 같은 이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정책을 통해서 드랍박스 접속을 차단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동작 방식을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의 업무용 PC에는 지금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랍박스.com에 접속을 했을 때는 해당 사이트는 보안 정책이 위배되어 차단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용자 정의 블록 페이지가 이제 띄워지게 되는데, 네, 헤드쿼터 내에 업무용 PC에서는 드랍박스 접속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드랍박스 로그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지금 이 두 개의 PC는 다 윈도우 PC이고 SSE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시 구성을 했을 때의 사내에 에이전트 없는 사용자 내지는 그 임직원의 클라이언트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지금 동작을 하냐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슬라이드가 앞서 SSE 플랫폼의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시큐어 웹게이트 정책을 넣었다고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칼럼에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로케이션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로케이션 정보가 any로 빠져 있게 되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헤드쿼터에 있는 그리고 이 SSE 플랫폼의 시큐어 웹게이트웨이 정책을 적용받는 이 테넌트의 모든 사용자, any 사용자 내지는 any 로케이션에서 전부 다 드랍박스가 블락이 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컨텍스트를 데이터 센터로 이렇게 로케이션 정보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만 드랍박스가 블락이 되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헤드쿼터에 있는 사용자들은 이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허용돼 있는 드랍박스 접속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로케이션별 내지는 지점별로 내부 사용자들의 시큐어 웹게이트 정책을 지역 위치에 해당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로케이션에 해당하는 지역 내지는 위치는 저희 뭐 GPS라든지 지오로케이션 IP 정보를 통한 로케이션이 아니라, 저희가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그 세시 구성을 할 때 특정 SD-WAN 장비가 이게 어디에 있으며 어떤 IK 아이덴티파이어를 물고 SSE 쪽으로 트래픽이 올라오는지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자에 해당하는 로케이션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로케이션 정보를 또 다양하게 지정을 해주면 각 지점별 내지는 지점의 웹 트래픽별로 다양한 정책의 조합에 해당하는 시큐어 웹게이트 정책을 넣어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SSE 플랫폼 쪽에서 세시 비저빌리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화면은 그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 여기 SSE의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인사이트에 해당하는 요 로그 조회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이 위에 보시면 여기 그 사과 마크가 있는 요 디바이스가 맥북 디바이스인데, 요 맥북 디바이스에서 요 제이크라는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드랍박스를 접속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용자는 사내 또는 외부에
외부에 뭐 출장지라든지 재택 이런 경우 이제 사내가 아닌 외부에서 특정 디바이스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그 에이전트에 로그인을 했을 때 에이전트 사용자에 해당하는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정책이 지금 일단 드랍박스는 이제 허용이 돼 있는 로그를 이제 줘야 하는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헤드쿼터에는 에이전트를 미설치한 PC인 경우에 접속을 허용하기 때문에 언노운이라고는 돼 있지만 여기 보시면 IPsec 터널이라고 하는 여기 인테그레이션 정보가 IPsec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세시 구성을 통한 IPsec 터널로부터의 어떤 트래픽이라고 정의가 돼 있는 거고, 그랬을 때 헤드쿼터 내부에 있는 에이전트 미설치 PC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랍박스에 접속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 IPsec 터널을 통해서 세시 구성을 통해서 SD-WAN으로부터 IPsec 터널을 통한 웹 접속 트래픽들 중에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트래픽으로 정의가 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정책에 따라서 드랍박스 접속이 정책에 의해서 블락이 됐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팔러시 블락이라고 이제 뜨게 되고요. 그랬을 때 디폴트 웹 트래픽에 의해서 외부 접속 내지는 에이전트 접속 사용자나 헤드쿼터에 있는 사용자들은 디폴트 웹 트래픽 접속 정책에 의해서 이제 허용이 되지만, 앞서 제가 그 시큐어 웹 게이트 정책으로 만들었던 드랍박스 언더바 시큐어 웹 게이트라는 요 룰 네임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사용자는 드랍박스가 차단이 되는 이런 것들을 세시 비저빌리티 화면에서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큐어 웹 게이트의 기본 아키텍처와 구성, 그리고 세시 구성을 또 간단하게 구성 화면과 동작 방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세시 구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점이 뭔가 하면, SD-WAN 쪽에서 IPsec 터널로 SSD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인터넷 트래픽을 보낼 때 어떤 회선 내지는 어떤 웹 패브릭의 경유를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 해당 트래픽이 분기되냐에 따라서 지점의 사용자가 그 지점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SD-WAN 게이트웨이 쪽에서 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가장 사스 트래픽으로부터 어떤 접속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른 경로로 IPsec 터널을 통해서 SSE로 전달이 될 수가 있고요. 요 기능을 이제 앱 익스프레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SD-WAN 쪽의 솔루션의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SSE 쪽으로 이제 트래픽이 올라오면 어쨌든 CQ 웹 게이트웨이 정책을 먹고 접속해야 될 어떤 SaaS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어떤 노드 내지는 팝을 통해서 접속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 그랬을 때 다시 또 그 해당 트래픽이 SD-WAN 쪽으로 이제 전달이 될 때 또 어떤 팝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지를 스마트 라우팅 기법을 통해서 다이나믹하게 경로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하드웨어 기반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내지는 하드웨어의 어떤 특정 ISP로부터 제공받은 인터넷 물리적인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게 되면 밴드위스라든가 여러 가지 고정적인 약간은 정적인 그런 경로 제공의 메커니즘을 이제 준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클라우드 기반의 SSE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저희 그 40여 개 이상의 로컬 팝을 이용한 스마트 라우팅, 그리고 가장 최적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분 단위로 계산을 해서 각 SSE뿐만이 아니라 SD-WAN에서의 어떤 접속 경로와 이런 그 최적의 라우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것이 세시 구성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에 가장 중요한 각 솔루션별 두 가지 기능이 되겠고요. SD-WAN의 앱 익스프레스 기능이 이제 바로 이와 같이 설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예를 보시면 이제 오피스 365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정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RTT, 지금 측정된 RTT 값은 이제 3ms으로 이제 응답 속도가 이제 측정이 되는데, 여기 이제 스레스홀드를 통해서 이제 10ms이 넘어가게 되면 차 상위에 해당하는 어떤 경로 내지는 해당 트래픽이 어느 SD-WAN 장비에서 분기가 인터넷으로 분기가 됐을 때 가장 최적의 품질과 접속 속도를 제공해 주는지를 판별을 해서 리덕션 시켜주게 되고, 동일하게 앞서서 이제 드랍박스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 드랍박스 트래픽 역시 이제 각 장비별로 드랍박스 애플리케이션이 RTT 스레스홀드 값이 이제 10ms이고 전체적으로 각 장비별로
특정 장비에서 드랍박스의 접속 속도가 어디가 가장 빠르고 최적의 품질로 제공이 되는지를 이렇게 SD-WAN 장비들이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어느 지점의 장비에서 분기를 시키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앞서 설명해드렸던 그 SSE의 이제 스마트 라우팅, 여기 보시면 이제 에이전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정 SD-WAN 장비로부터 올라오는 IPsec 터널의 IPsec 터널 프로토콜을 통한 그 세시 구성 사스 웹 트래픽들이 이 팝을 통해서 접근을 할 때 가장 빠른 온램프 경로, 저희 SSE 클라우드 플랫폼은 AWS의 백본에 이제 그 엔진들이 백엔드 프론트엔드가 이제 얹어져 있게 되는데, 그랬을 때 뭐 그 꼭 AWS뿐만이 아니라 뭐 GCP라든지 애저, 오라클과 같은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으로부터의 어떤 온램프 구간, 그리고 클라우드 백본 경유 구간을 통해서 가장 응답 속도가 빠르고 최적의 품질로 라우팅을 시켜서 SD-WAN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SSE 솔루션으로부터의 어떤 스마트 라우팅 기법을 통해서도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CK 웹 게이트웨이의 동작 방식과 아키텍처, 그리고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세시 구성의 예시와 동작 방식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CK 웹 게이트웨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SD-WAN 솔루션, 엣지 커넥트, 그다음에 SD 브랜치, 그리고 SSE의 CK 웹 게이트웨이 외에 GTN이라든가 캐스비,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구성 방식과 동작 방식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각 채널 PBM 분들이나 저희 세시 세일즈 스페셜리스트인 김경현 매니저님, 그리고 세시 PBM인 계영준 매니저님, 그리고 이제 SE를 담당하고 있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신속하고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